자들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그의 행보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18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떠올려 본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데요. 40년 가까이 이어진 피해자들의 한을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면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꼭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불발됐고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인해 검찰과 청와대,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정치구역 코너에서 보수, 진보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원내 지도부 경선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요즘 정치권을 보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야가 정쟁에 빠져서 민생 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의민주주의 실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죠.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역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텐데요.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야심찬 새 코너인데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정치구역이 마련됩니다. 저희와 함께 국회 밖에서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계신 두 분의 패널 모시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동정치구역 이 코너 제목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 공동경비구역이 생각이 나서요. 네, 제목은 참 좋은데 현실 정치에서는 공동정치구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셔도 좋은데요. 네. 공동정치구역이라는 코너 제목처럼 같이 한국 정치를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네. 이 소환과 동시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병기 전 지금 현재죠. 울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와대 하명이냐 지방선거 개입의 문제 네. 의혹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에 서 있는 분이고 어쩌면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이 관련된 일에서 계속 브리핑을 하다가 결국엔 전격적으로 직접 이제 언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이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핵심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작성을 했는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누가 작성을 했는 건지, 네. 그다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왜 이첩을 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계속 브리핑하는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폭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발단이 되고 있는 송병기 지금 부시장에 관한 한 조사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제 소환과 동시에 집과 이제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 관련해서 왜 어떻게 그걸 첩보를 했는지, 네.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검찰이 빨리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송병기 부시장 이름이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전격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이제 송병기 부시장과 관련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최초의 제보자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검찰도 뭐 여도 야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네, 본인도 상황이니까요. 인정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동기가 뭐냐. 그리고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병기 부시장 얘기로는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먼저 전화를 해와서 세간에 떠도는 얘기를 언론에 나온 수준으로 전달했다.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좀 달랐어요.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제보를 네. 받았고 그 내용을 보기 좋게 요약해서 이민정 비서관한테 전달을 했고 그게 반부 비서관 통해 가지고 경찰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경로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해명이 헷갈리다 보니까는 국민들은 더 이게 좀 혼선을 빚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하여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로서도 뭐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늦출 수 없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정치적 논란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게 한명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오늘 또 홍익표 의원이 문건을 공개했는데 네. 문건 내용을 보니까는 뭐 경찰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지시도 없다. 단순히 그냥 비리 내용만 적시해 놓은 제보 내용만 적시해 놓은 거다. 이게 어떻게 하명 수사냐. 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펴고 있어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한편으로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 이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논란을 또 논란은 논란대로 벌이고 커지는 것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이 첩보 문건 그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먼저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을 좀 불식시킬 만한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 홍익표 의원이 오늘 공개한 문서가 경찰이 즉 울산경찰청장이 검찰에 제출한 네. 그 문서와 동일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고 검찰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홍익표 의원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나온 제보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전달 주체와 전달 경로거든요. 네. 거기에 검찰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도 경찰한테 어떻게 해라 써 있지 않아도 누가 그걸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하명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첩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 문서에 경찰을 상대로 한 어떤 지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하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럼 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나름 이제 청와대도 그렇지만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공개했으면은 이 정도면은 좀 의혹을 좀 네. 불식시킬 수 있고 해소시켜줄 만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좀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박 의원님은 그 정도가 좀 부족하다. 네. 이 첩보가 전달되는 경로 자체가 이미 하명의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박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일단 그 문건 안에 누구에게 전달해라, 누구가 수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명과 관련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있는데요. 저는 사실 홍익표 대변인이 오늘 민주당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이제 이 청와대 이 사건 관련해서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홍익표 의원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좀 조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건을 그래서 어떻게 입수했냐, 여러 경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입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달 전쯤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보면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어떻게 오래 시간이 걸려서 여러 서류 철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요. 네. 홍익표 의원이 이야기한 그 문건의 내용과 기존의 송병기 부시장이 발표했던 내용과 등등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만 또는 가족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서실장 관련된 의혹들이 각각이 발표한 내용들이 달라요. 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의 문건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하명 수사의 증거가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의구심이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연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의혹도 있었거든요.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 네. 예, 그렇죠. 비리 첩보를 받아서 지방선거에서 그 송철호 시장이 유리하게끔 연대한 것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홍익표 대변인이 지금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과연 민주당이 정말 없었고 홍 대변인이 개인적인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 경로를 통해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박범계 전 의원 지금 의원이시죠? 네. 예,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문건을 흔들었던 그 문건인지 물론 박범계 위원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더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홍익표 대변인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의구심을 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구심을 던져주고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전달 경로 자체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건설업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뭐 일종의 약정서 같은 거를 김기현 시장 동생하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이제 시행 과정에서. 그게 2014년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지역사회에서 뭐 그 하다못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투서를 넣고 그리고 검찰에다가도 알리고 경찰에다가도 알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제가 또 지역신문이 궁금해서 경상일보를 찾아가서 네. 들어가 보기도 네. 했어요. 근데 사실 지역사회에 파다했다는 이야기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를 청와대 촛보로 올렸다고 해서 그게 곧 하명수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그렇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반론도 당연히 네. 있을 수 있고 그 점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4년도의 일을 왜 이제 와서 네. 뿐만 아니라 검찰도 동일한 첩보를 접수받았고 검찰이 근데 당시에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네. 방침에 따라 수사를 안 했던 거고 최근에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하명 수사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했다. 네. 이걸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경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선거 시작할 무렵이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게다가 또 황운하 그 전 울산청장 지금 대전청장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도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이첩해가지고 이게 하명수사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든 게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 불만이 검찰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력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이 황운하 이 대전청장을 제거하려는 네.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금 검찰이 일종의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지적을 충분히 반박할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 투명하고 네.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이 사건 때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건 흘리기가 계속됐고 그래서 오죽하면 여당에서는 뭐 정치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한들 그게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 공명정대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민 의원님께 이걸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3월 16일 날 작년 3월 16일 날 지방선거 한 3개월 앞둔 시점에 네.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황운하 울산 청장이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다.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형은 도피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경찰이 주장하는 네, 논리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만약에 그 형이나 동생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빨리 조사를 받고 사건을 끝냈어야 했는데 왜 그러면 도피했느냐. 뭔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네. 대로 정말 아무렇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때 바로 수사받고 다 털어버렸으면 되는 네,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이제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연히 이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연히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 이 모든 것들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게 선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 네.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전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거를 이제 아시겠지만 선거가 이미 시작이 되면요. 이제 총을 땅 쏘는 거죠. 시작해서 네. 여기 땅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말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이 어떤 사건에서든지 의혹이 되는 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고요.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무작정 흡수,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흡수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 여러분들이 뭐 왜 그걸 제대로 판결 안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왜 선후 관계를 안 보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네. 왜냐하면 짧은 선거 기간에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냥 언론에 나오시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는 그 사건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래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한번 털어봐라 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건은 건너뛰고 그러니까 극복하기를 더 먼저 희망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그 타이밍이냐 그건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장 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네. 있지만 그 타이밍에 그걸 신청을 해서 사실은 울산 그 당시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경남 지역에서 아시지만 울산에서도. 그래서 승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물론 초반에는 김기현 시장이 앞서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워낙 시정 관련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사건들을 개연을 본다면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제까지 나온 사안은.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관련해서 수사를 한 거 결과를 그럼 어떻게 믿겠냐라는 태도보다는 검찰이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대로 두지 못하겠다. 이해찬 대표의 그런 발언보다는 지켜보고 그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네. 의원을 내정한 문제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짧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첩보를 전달한 인물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뭐 이른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별동대라고 불리는 네. 그 수사관들이 중간에서 정리해서 전달했다. 그래서 사실은 사찰 의혹까지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지금 전달했고 또 지금 첩보 내용 보고 뭐 공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의도적으로 가공했다고 하는 흔적이 그 내용을 믿자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은 사찰 의혹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뭐 사찰 이런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뭐 고래고기 사건을 그 검경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 그것도 거의 사실이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 보고서도 공개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나 혹은 그 역할에 대한 오해 내지는 불신에서 비롯된 논란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오늘 또 이제 나온 보도가 송철호 시장과 또 이 부시장과 네. 캠프 참모들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가지고 울산 공공병원 이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선거에 여러 유형으로 혹은 여러 방식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을 빚는 건데 네. 그것도 굉장히 사실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대통령 공약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가 될 것이 분명한 사람
직접 청와대 앞에 가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공약 관련돼서 뭔가 상의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 후보의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조력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애초에 이제 뭐 그 사찰 논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이 각도가 다르게 네.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민 의원님께서도 저는 길지 이 않게. 네. 사찰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뭐 말씀하신 네. 대로 지역에서 이미 있었던 소문이었다, 지역심을 네. 났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관련된 첩보에 가족들 관계에 대해서 있다는 부분은 네. 과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 김기현 전 시장의 가족 관련과 주변인 관련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동생 관련은 뭐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만 그 외 다른 가족들의 그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요, 네네네. 문건을. 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사찰에 대한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의견이 약간 갈리시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추미애 내정자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문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뽑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도 그렇고 중량감도 그렇고 또 법조인으로서 전문성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뭐 추다르크라는 별명에서 그 느껴지듯이 뭐 강단이 있는 이런 리더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하고 싸우기 위해서 추미애 전 대표를 장관으로 내정했다라는 건 언론에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보다는 현 정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만한 네. 그런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어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을 빚을지 아니면 뭐 협력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네. 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일단 이제 여성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 5선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저는 뭐 당을 떠나서 굉장히 응원합니다. 네. 여성들이 국회에도 더 많이 진출해야 되고요. 네. 정부에도 더 많이 진출해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뭐 그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응원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사법 뭐 이제 뭐 농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추미애 의원을 이제 딱 걸는 거는 조금 지금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좀 과하게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추미애 의원은 강단이 있는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추미애 의원이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보니까 2009년도에 환노위원장 하면서 예, 복수노조법 민주당에서 반대했는데 그걸 본인 소신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징계까지 받았었죠.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밥도 안 먹고 오히려 그쵸. 다른 당 의원들하고 밥 네, 먹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수정당 의원들하고 네. 식사하고 네. 같이 다 민주당 의원들 빠졌는데 네. 환노위에서 이제 처리했던 그런 강단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는 이제 삼보일배도 하셨던 네, 네. 분이고 15kg를 했던 분이라서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강단은 저는 이제 신뢰를 하고요. 그리고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저는 검찰 개혁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 후보자께서 잘 일을 마무리하신다면 저는 더없이 이제 훌륭한 장관으로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야권이나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하는 걱정이 민주당 당대표는 총리급이거든요. 네. 아시지만. 근데 이제 법무장관으로 전격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왜 추미애 전 대표가 장관으로 가겠냐, 안 네. 가신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받게 된 그 이유가 정말 검찰개혁 단 하나일까?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소신과는 다른 내지는 또는 본인의 정치 일정에 맞게 장관직을 수행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네네. 장관 후보자께서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러신다면 사실은 추미애 그 정치인 추미애로서의 많은 것들을 잃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검찰 장악 의도가 있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 안 하시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을 본다면 대통령만을 위해서 검찰을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지 않으실까. 오히려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임명하고 났더니 추미애식 그 어떤 법무행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모습이 부분도 나타날 있을 수도 것 있다는 얘기도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정치인으로서 추미애 의원도 이제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꿈의 크기가 크다면 검찰 개혁을 무난하게 완수할 거고 꿈의 크기가 작으면 오히려 갈등을 빚겠죠. 그래서 진짜 꿈이 크면은 네. 이 무난하게 검찰과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어떤 일이 네. 벌어질지 몰라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오후 5시에 회동을 갖고 뭐 이제 국회를 다시 가동하는 문제를 네. 논의할 줄 알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에 네. 불참하면서 네.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까지 다 올려서 일단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 열 줄 알았는데 그게 합의가 무산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 의원님? 저는 오후에 이걸 속보를 봤어요. 방송에서 자막으로 나온 속보를 봤는데 이제 민주당 이인영이죠. 이인영 네. 원내대표께서 이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협상하자. 그리고 민생 법안과 예산안 통과시키자. 왜냐하면 정말 이거 꼭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직 임기는 남았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협상 자리에 나가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을 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네.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고 협상장을 열어줬으면 와서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께 일하는 국회 보이자라고 했는데 왜 불참하냐.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그냥 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 관련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좀 고려한 일정을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일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을 한들 자유한국당 그 9일 이후의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나 변혁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겠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포용하는 차원에서 좀 더 국회를 좀 원만하게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때문에 국회를 일정을 바꾸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문희상 의장이 네. 그렇게 안건을 90일 날 이 예산안하고 패트 법안하고 민생 법안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면서도 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제 안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황교안 대표의 뜻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까지 다 공감대를 이루고 동의를 했다면 마지막 이제 임기를 마친 원내대표로서 유정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오늘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의견 통일이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점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내고 그걸 단식까지 하셨는데 청와대 앞에서 그 세 가지 조건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국회 일정을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른 것 같고 일단은 9일 10일 날 처리하겠다는 의사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9일 날 오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셔서 네. 협상의 장에 나오겠다고 하면 아직도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돌아봤을 때 저는 과연 그런 협상에 이를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국회 9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다 민생 법안까지 상정해서 그냥 지금 뭐 여야 5당이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순서는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 부수 법안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민생 법안을 다루겠다. 네. 이렇게 지금 순서를 잡아놨는데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가 걸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0일까지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서 11일 날 임시국회를 이미 소집을 해놨어요. 네. 공고를 이제 낼 거고 정기국회 종료되기 전에 그럼 11일 날 선거법은 토론 없이 표결입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이미 전 회기에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3일 공고하고 하루짜리 임시국회 소집하고 이런 다소는 좀 민망한 볼성사 나온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그건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나머지 4+1이라는 기존 이
한국당을 제외한 또 합의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의까지를 일부는 수용해서 그리고 한국당도 협상 가능한 안을 좀 들고 나오셔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처리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의원님 좀 생각이 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네. 조금 기다려주고 네. 9일 뭐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무슨 본회의 꼭 열어야 될 필요는 아니 없을 수도 2시로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시간을 뭐 조금 더 늦추는 방법을 강구를 하더라도 신임 원내대표가 나름 협상에 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국회가 지금 너무나 이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 안 하고 국민의 불만이 정말 국민들께서 분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이에요.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목리를 부리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 억울한 않을까 측면이 있어도 생각하지만. 그렇죠. 네. 항상 집권 여당은 뭐 이제 미치는 것 같고 네.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야당을 달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답답한 그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되신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네. 너무 많이 상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몫이고 또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 특히 예산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 토론이 필요하고 더 시간을 더 끌면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만큼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갖는 것이 어떤가. 네. 나경원 전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 관련해서 원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원내 소속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원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임 원내 대표는 이 모든 협상을 등지고 가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자유한국당에게는. 그렇다면 뭐 지금 오후 2시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하고 나면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간다 치더라도 뭐 2-3시 정도면 끝날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이면 결국에 민심은 민주당에게 더 많은 박수를 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뭐 지금 계속 아직까지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좀 문제가 풀릴지 아니면 더 험악한 모습이 나타날지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국민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민망한 모습을 좀 안 보이는 그런 정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정치구역. 이 코너 제목처럼 오늘 공동정치의 한 구역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할 테니까요.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치의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런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방금 전 공동정치구역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담판이 무산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한국당은 어떤 입장인지 또 이외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이 문희상